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이것 안 하는 커플은 갈수록 불행하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연애할 때 모든 커플들이 꼭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예요. 특히 커플이 양쪽 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라면 관계는 더더욱 위험해질 거예요. 서로 예민한 상태니 각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크게 다투기 쉽겠죠. 다행히도 텍사스 대학의 리사 교수님이 커플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연구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리사 교수는 신혼부부 61상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확인해보는 실험을 했어요. 신혼부부들은 모두 관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 행복하게 지낸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교수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생활은 처음 겪어보는 문제가 많고 맞춰갈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2년 뒤 교수는 커플들이 스트레스에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유독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는 부부가 따로 있었거든요. 대체 어떤 커플이 그랬냐고요? 놀랍게도 이들의 특징은 바로 신혼 초에 많이 다퉈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먼저 맞는 매가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 예방접종 이론에 따르면 스트레스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어요. 작은 스트레스를 먼저 겪어보면 후에 올 큰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결혼 초기에 자잘한 일들로 투닥거리며 다퉜던 커플들이 바로 이 예방주사를 맞은 겁니다. 이들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서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이해하고 만족스러운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양보하면 좋은지 미리 알아둘 수 있었어요.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둘만의 매뉴얼이 생긴 거죠. 노하우를 쌓은 커플은 다음 문제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에 찾아온 더 크고 어려운 결혼 생활의 고비도 쉽게 넘길 수 있었어요. 갈등, 연습하기. 싸우는 게 무조건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일상에 작은 트러블이 생겼을 때 잘 해결해보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감기처럼 가볍게 아프고 나서 다시 튼튼해지는 과정을 겪어야 오래오래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연애는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시험에서 분명히 얘기했듯이 직접 부딪히며 노력하며 만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연습해가면 더 잘해갈 수 있을 겁니다. 결혼 4년 차에 이혼율이 가장 높은 이유. 결혼 만족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전부 동의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결혼 직후 7년 동안 결혼 만족도가 급락한다는 거예요. 이건 결혼 기간별 이혼율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율은 결혼 직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4년에서 8년 차에 최고점을 찍고 서서히 안정을 찾아갑니다.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큰 용기도 필요했는데 왜 결혼하자마자 만족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걸까요? 이번에는 결혼 초기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들을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결혼 생활 적응의 어려움. 결혼은 인생의 가장 큰 변곡점입니다. 아무리 연애를 오래 했다고 해도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사소한 생활 습관 차이부터 설거지, 빨래 같은 가사 노동 분담까지 서로 맞춰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이런 물리적인 적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적응도 필요합니다. 부모에게서 독립해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부담감, 한순간 2배로 늘어난 친척 등등 그 속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갈등과 이를 해결하는 방법도 터득해야 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적응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으로 부딪히며 헤쳐나가야 하죠. 두 번째, 육아의 압박.
아이가 생기는 건 큰 기쁨이지만 부모가 되는 일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육아는 정신적, 물리적 에너지가 상상 이상으로 필요하고 두 사람 다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게다가 육아에 전념할수록 부부끼리 대화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죠. 연구에 따르면 아이가 없는 부부보다 아이가 있는 부부의 결혼 만족도가 낮으며 첫 아이가 태어난 직후 결혼 만족도가 급격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변한다. 결혼할 때 두 사람은 서로를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맞을 수 있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슬프게도 결혼하는 바로 그 시점이 두 사람의 전체 인생에서 가장 잘 맞는 시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도 나이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다양한 일을 겪으면서 성격이나 행동이 조금씩 변해왔잖아요. 결혼 이후도 다르지 않아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두 사람 다 계속 변하죠. 그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이 사라질 수도 있고 이것만은 진짜 잘 맞아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 가장 잘 맞는 시기에 만나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고 앞으로 생길 변화는 그보다는 안 맞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네 번째, 충족시키기 어려운 기대.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기대가 커도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결혼 전 예비 부부의 기대치는 비현실적으로 높으며 많은 사람은 결혼을 통해 지속적으로 행복과 자아실현을 이룰 거라고 믿는다고 해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나니 결혼은 왜 하지? 라는 회의가 드시나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고 특별히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과거 연구들 통계를 내보면 다행스럽게도 결혼한 사람이 안 한 사람보다는 더 행복하다고 해요. 솔로는 잠도 못 자고 초콜릿을 먹어도 달지도 않고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떡하냐고요? 가장 중요한 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결혼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같은 침대에서 매일같이 깰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같은 환상에서 벗어나 쉽지 않더라도 두 손 꼭 잡고 헤쳐나갈 거라는 의지와 자세가 필요하죠.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과정도 중요해요. 결혼 전에 서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커플은 결혼 후에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착 유형 검사를 권하고 싶어요. 애착 유형이란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을 결정하는 심리 유형을 말해요. 일종의 연애 심리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애착 유형 이론에서는 사람들의 연애 스타일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불안형, 연인의 관심과 애정을 잃을까 불안해한다. 회피형, 연인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걸 불편해한다. 안정형, 연인과 가까워지는 걸 자연스럽게 여기고 가장 안정적인 연애를 한다. 예를 들어서 불안형인 사람은 회피형과 연애를 하면 연락 문제로 싸울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불안형 연인이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해? 라고 말하면 회피형 연인은 날 구속하지 말라고 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과 본인의 애착 유형을 안다면 연애를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것 안 하는 커플은 갈수록 불행하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